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멈춤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처리하고 손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며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뜨거운 물이 찻잎을 만나 비로소 재색을 내기까지 필요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종교였으며 자신을 마주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었습니다. 오카쿠라 가크조는 그에 져서 차의 책 더 북 오브 티에서 차를 가리켜 불완전한 것을 숭배하는 미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조바심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찻잔 속에 담긴 그 고요한 멈춤의 미학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과연 차 한 잔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인생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공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고 이제는 삶의 속도보다 방향과 깊이를 고민하게 되는 나이. 우리는 흔히 이 시기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허전함을 느끼기도 하는 시기이지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은 바로 차 한 잔의 명상입니다. 다도는 거창한 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깨우는 아주 세밀한 의식입니다. 찬물을 끓이고 찻잎을 고르고 차를 따르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는 우리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대본의 첫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기다림의 가치와 비움의 미학에 대해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을 끓이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을 끓이는 시간은 지루한 대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도의 세계에서 이 시간은 송풍, 즉 소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나는 그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이내 깊은 산속 푹포수 같은 소리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뜨거운 인구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만을 향해 질주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직장에서 성과를 낼 때도 과정보다는 성취에 매몰되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끓지 않으면 차는 우러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물이 끓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소리에 집중하며 멈춰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사유를 잃어버렸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기 위해서는 사물 앞에 머무르며 그것의 본질을 응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차를 우려내는 이 짧은 5분, 10분의 시간은 바로 하이데거가 말한 그 사유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차를 마실 때 우리는 오감을 사용합니다. 찻잔의 따스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고 찬물이 떨어지는 청해한 소리를 들으며 코끝으로 전해지는 맑은 향기를 맡고 마지막에 혀끝에 닿는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음미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은 다시 몸 안으로 돌아옵니다. 어제로 달려가던 후회와 내일로 치닫던 불안이 멈추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만이 선명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다도가 주는 첫 번째 치유입니다.
여러분, 50, 60대 세대에게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교한 조율입니다. 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 우리 인생의 현도 가끔은 멈춰서서 그 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찻잔 속에 담긴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삽니다. 하지만 한자로 바쁠 망자를 살펴보면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죽어가는 상태라는 뜻이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는 행위는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소생의 의식입니다. 학문적으로 보아도 명상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CTR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학적 근거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었을 때 전해주는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차 한 잔을 통해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던 전반전의 삶을 지나 이제는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다도의 미학은 바로 그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텅 빈 찻잔이 있어야 차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공간을 비워야만 새로운 삶의 의미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잔이 따뜻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차가 여러분의 목을 타고 내려가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침묵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우려낸 차를 찻잔에 따릅니다. 쪼르르 소리를 내며 담기는 찬물은 투명하면서도 깊은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한 잔의 차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다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 중 하나인 일기일회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의 다성 센노 리큐로부터 비롯된 이 말은 지금 마시는 이 차는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만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차를 마실 수 있고 모레도 같은 찻잔에 차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단 한 번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물 온도가 어제의 것과 다르고 오늘 나의 마음가짐이 어제와 같지 않으며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결조차 매 순간 변하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상의 우리에게 이 일기일회라는 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만 번의 날들 중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었담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역시 매 순간이 기적 같은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의 세계에는 와비사비라는 독특한 미학이 있습니다. 투박하고 오래되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것에서 오히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화려한 금박이 입혀진 잔보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어내며 자연스럽게 금이 가고 색이 바랜 찻사발에서 우리는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름과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매끄럽고 화려한 것만을 쫓았습니다. 남들에게 보기에 좋은 모습, 완벽한 성취, 흠집 없는 평판에 집착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은 굽어버린 등,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 그리고 가슴 한구석에 남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야말로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임을 말이죠. 인문학자 레너드 콜에는 그의 저서에서 와비사비를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미완성인 것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그 거친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나온 삶의 굴곡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덕분에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삶의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유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가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말이죠. 다도에서는 차를 마시는 공간 자체도 하나의 명상입니다. 다실은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작은 성소입니다. 과거 선비들은 이 좁은 공간을 방 한 칸의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밖에선 신분이 무엇이든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었습니다. 다실에 들어올 때는 몸을 낮추고 오직 나라는 본연의 존재로만 앉아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다실이 필요합니다. 50대가 되면 사회적 역할이 변하고 관계의 폭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상사로, 혹은 누군가의 지지로 살아야 했던 긴 시간을 지나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차를 마시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기를 개성화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아라는 껍질을 벗고 진정한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차 한 잔 앞에 두고 홀로 앉아있는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품격 있는 고독이며 나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차가 주는 또 다른 가르침은 온도에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차를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너무 차가운 물에는 향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온도, 즉 중용의 미학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날의 열정은 때로 너무 뜨거워 주변을 태우기도 했고 실패의 경험은 때로 우리를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삶을 가장 깊게 음미할 수 있는 최적의 온도는 타인을 향한 따스한 배려와 자신을 향한 담담한 성찰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말이죠. 차를 한 모금 머금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차가 혀끝을 지나 목을 넘어갈 때의 그 미세한 흐름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현재의 존재함의 희열을 느낍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우리를 강제로 현재라는 닻에 묶어둡니다. 지금 이 맛, 지금 이 향기, 지금 이 온도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도가 주는 마음의 방어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도 따뜻한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면 그 크기가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세상의 소동이 작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차 한 잔을 통해 얻은 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선가에서는 다선일미라고 부릅니다. 차 마시는 것과 선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차는 단순히 잎을 우린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응축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정화의 의식입니다. 한 잔의 차를 비워낼 때마다 우리 가슴속에 쌓였던 무거운 짐들도 조금씩 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삶의 참된 평온이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여행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여정 중에 마주치는 풍경과 휴식의 순간들이야말로 여행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차 한 잔은 그 기나긴 여행길에서 만나는 가장 다정한 간이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짐을 내려놓고 먼지 묻은 얼굴을 닦으며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이제 이 고요한 멈춤은 우리를 더 깊은 지혜의 영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차 한 잔의 명상이 주는 이 평온함이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삶의 어떠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잔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차를 여러 번 우려내다 보면 첫 잔의 강렬한 향기는 옅어지지만 그 대신 물의 부드러움과 찻잎 본연의 은은한 단맛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청년기의 뜨거움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걸러낼 줄 아는 노년의 깊이가 자리 잡은 것이지요. 다도의 완성은 찻잔을 내려놓은 뒤에도 이어지는 여운에 있습니다. 입안에 남은 차의 향기가 사라질 무렵 찾아오는 그 맑은 기분. 인문학자들은 이를 무의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멈춤의 미학은 결국 이 여운을 우리 삶 전체로 확산시키는 과정입니다. 장자는 그의 철학에서 허실 생백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빈 방에 햇빛이 들어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방이 가구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밝은 햇살이 비쳐도 그 빛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행위는 마음속의 잡념과 욕심을 잠시 밖으로 내어놓고 그 빈자리에 존재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이 비움은 생존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에선 짐이 무거우면 발걸음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차를 마시며 나를 억누르던 사회적 체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 건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찻잔을 내려놓듯 가볍게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은 생을 의무가 아닌 축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산문에서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는 것과 같다고요. 정상에 선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 바람의 냄새, 발밑에 핀 작은 들포체 경이로움을 온전히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신 차 한 잔은 바로 그 정상에서 누리는 짧은 휴식입니다. 다도의 도는 거창한 진리를 깨닫는 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나지막히 뇌조리는 그 겸손한 태도 자체가 바로 도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차를 마시는 루틴은 우리 영혼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괜찮다. 잠시 쉬어도 좋다. 너는 충분히 잘해왔다는 위로의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외부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갖게 됩니다. 차라는 한자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풀초 아래에 사람인이 있고 그 아래 나무 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있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자연의 순리를 내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마침내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그 순환의 끝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녹여내어 향기를 전하듯 여러분의 삶 역시 그간 쌓아온 지혜와 사랑을 주변에 은은하게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가 찻잔을 감쌀 때 느껴지는 그 순고한 온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삶과 인생과 함께한 이 짧은 명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틈을 만들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든 따뜻하게 우러날 준비가 된 찻잎과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응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사실이요. 차 한 잔 속에 담긴 멈춤의 미학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향기롭고 단단하게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